네, 안녕하세요. 우리들 교회 정재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네마 큐티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 첫 번째 시네마 큐티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또 이게 영화와 함께 또 이렇게 영화를 또 말씀으로 같이 또 이렇게 또 해석도 해보고 또 나눈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한 두 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철 목사님, 최하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본 이 시네마 큐티 어떠셨나요, 우리 박 목사님? 저는 정말 그 구속사의 말씀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영화를 큐티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최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저는 이제 영화를 이제 분석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해 줄 때도 이렇게 이제 좀 깊게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하니까 다르네요. 네.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감독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했지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꼭 전문가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그 영적인 분들과 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진짜 숨은 의미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뭐 일구일지 보기는 봤지만 또 이렇게 또 영화를 보면서 저걸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으로 좀 해석해서 저런 것도 같이 말씀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두 분과 함께 또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또 재밌었던 또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또 저희가 또 준비한 영화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또 저희가 또 준비한 영화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영화를 준비하셨죠? 오늘은 어떤 영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 또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셨던 성령의 만남이라는 또 주제로 또 굿윌 헌팅, 굿윌 헌팅. 22년 전에 나왔던 영화죠. 이 영화가 1998년도에 개봉이 됐어요. 98년도에 개봉이 돼서 근데 또 많은 청년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명작이죠. 굉장히 명작이고 저도 대학 시절에 보고 20년 만에 또 다시 봤거든요. 다시 봤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정서라든지 또 이제 또 이렇게 느낀 부분들이 좀 이번에 좀 달라졌었거든요. 이 두 분 아마 보셨을 텐데 우리 최 집사님 어떠셨어요, 이 영화 보고? 네,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처럼 100번 봤다. 제가 이 영화 100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군요. 네, 굿헌팅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사실 극장에서도 보고 처음 봤을 때 그 아주 명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소개가 아마 해주실 텐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그때도 뭔지도 모르고 많이 울었는데 또 이후에 말씀 듣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또 봤을 때 그 장면을 보는데 그런 위로를 진짜 또 받는 진짜 이게 어떤 위로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성장 이야기도 하지만 위로와 힐링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청년 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 션에게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영화였어요. 굉장히 멋있고 저런 멘토가 굉장히 나에게도 저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멋있게 그 션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볼 때 이번에 제가 윌에게 이렇게 빠져들더라고요. 그 윌의 그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그 윌의 그 자기 확신에 제가 마음에 막 감정이입이 되면서 너무 나랑 이렇게 비슷한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비슷. 천재. 아니 그런 탤런트가 아니라 그 자기 확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에 그래서 좀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이번에 윌에게 제가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윌 주인공을 좀 많이 이야기할 텐데 이 영화가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이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겪게 되는 이제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윌이 또 천재적인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천재적인 두뇌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혀 있는 모습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가 그 마음을 이제 열게 되고 타인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주연으로 나온 맷 데이먼이 그 친구 그 벤 애플릭이랑 같이 각본을 썼죠. 각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주연과
조연을 맡아서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조연을 이렇게 맡았던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가 또 각본상도 이제 받게 되었고, 이제 감독은 구스 반 산트가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연출했는데, 그러면 이 영화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잠시 또 영상을 보시면서 또 계속 저희가 이렇게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배경이 바로 이제 MIT 대학교죠. 네, 램보 교수입니다. 자, 이제 윌이 청소부로 일하다가 저렇게 이제 복도 칠판에 걸린 수학 문제를 막 풀어요. 네. 불우한 천재 윌 헌팅.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윌이 하는 거라고는 이제 막 놀고 싸움하고 저렇게 이제 잡혀가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윌의 어떤 그 가능성을 알아본 이제 램보 교수가 이제 윌을 이제 키워주려고 이제 또 애를 쓰는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윌을 이제 숀 교수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네. 좀 이렇게 이제 그 내면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힐링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받게 이제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이제 윌이 서서히 이제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을 받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 맷 데이먼, 벤 애플릭.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이제 캐릭터가 많이 부각이 돼요. 이 인물 중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윌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이게 참 꼬여 있다. 매한이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낮고,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도 있고. 두 분은 이렇게 윌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이렇게 집사님 윌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재인 것만 안 담고 뾰족뾰족한 그 태도나 그리고 정말 자존심 세가지고 뭐 말해도 그냥 어떤 말에든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뭔가 목표를 정해놓지도 못하고 살면서도 뭔가 남들한테는 지고 싶지 않고 뭐 이래서 그냥 아득바득 이기려고 애썼던 그리고 막 누군가에게 그 분을 막 토해냈던 그런 모습들이 뭐 너무너무 저하고 닮아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우리 안에 윌의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박 목사님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확신이 그렇게 굉장히 강해서 남들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 보면서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뭔가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안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공감이 됐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 좀 윌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상처 속에 웅크리고 있는 성인아이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상처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고슴도치 같은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냥 밀어내버리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은 모습이 있고, 또 다가오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렇게 또 만나다가 또 이렇게 멀어져 버리는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선택한 주제가 이제 성령의 만남인데, 윌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만남이 참 중요한 모티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윌이 처음에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 친구 중에서도 이 척키 가장 절친인 벤 애플릭 이제 같이 이 각본을 썼잖아요. 이제 둘이서 어떻게 이 대학 시절에 이렇게 쓴 각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교. 그래서 이제 극작 수업에서 단막극으로 썼던 짧은 글이었는데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뭐 아주 유명한 많은 그 교수님들한테 보여주고 많이 수정도 이렇게 도움도 받고 했는데 벤 애플렉이 같이 이제 시나리오로 발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영화화되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인가? 그랬대요. 실제 이제 그런 그렇게 잘생기고 하버드 나오고. 대학 시절에 습작 이렇게 과절했던 그게 그러니까요.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게 된. 저는 전공에서 열심히 썼는데도 참 그랬는데 그냥 습작했던 게 이렇게. 저도 대학 시절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 썼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공모전을 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막 했던 그런 생각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 척키와의 그 만남인데 어떻게 보면 그 척키가 그 절친인 척키가 위를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주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도 이제 뭐 그 윌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윌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잘 돼서 이제 어떤 그 취업에 대한 제의도 받고 윌의 어떤 천재성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때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척키가 그 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젠지 알아? 내가 너네 집 골목에 들어서서 내 집 문을 두드려도 네가 없을 때야.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네가 떠났을 때라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 행복할 거야. 와 진짜 이렇게 연기 한번 해보실 생각 없어요? 해볼까요? 이게 진짜 이렇게 친구를 위해주는 그런 멘트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 윌의 만남이 있다면 바로 램보 교수와의 만남이죠. 이제 자기 어떤 그 잠재력 재능을 인정해주고 발견해준 그 교수. 예, 그러니까 그 MIT 그 수학과의 교수인데, 그러니까 램보 교수와의 만남은 굉장히 좀 우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의 만남 설교하실 때 우연한 만남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던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램보 교수와의 만남이 참 우연하게 되었고, 그 램보 교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윌의 어떤 그 어떤 변화가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윌이 이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좀 한편으로는 램보 교수가 좀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윌에게 목을 매나 저렇게 좀 우리가 싸가지 없는 모습을 막 보이는데도 본인이 막 이제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윌을 이렇게 잠재적인 모습들을 끌어주려고 하는 그 램보 교수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좀 더 답답했던 것은 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윌이 어떤 내면의 그 좀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어떤 비상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이제 너무 그쪽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또 이제 램보 교수의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척키하고 둘을 좀 비교해 보자면 척키는 오히려 좀 편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좀 편한 사람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는데 척키는 뭐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친구가 거기 가라 그러면 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러고 있고 나는 그냥 원래 무식해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들이 참 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이제 램보 교수 같은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도 뭐 MIT에서 완전 수재였었으니까 근데 단 이제 자기가 세계적인 천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이, 그러니까 뭐 MIT의 수재가 천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런 열등감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 제자에게 모습을 보고 내가 못했던 걸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편해 보이지가 않아서 네, 그 윌이 또 그것도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고 보면 참 램보 교수는 육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열등감을 또 윌을 통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채우려고 했고, 근데 전혀 이제 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또 윌과 계속 좀 약간 좀 이렇게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잘 윌이 뭐 램보 교수도 윌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윌도 램보 교수의 그런 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는 램보 교수를 보면서 한국의 전형적인 부모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문적 부모. 예, 우리가 뭘 잘한다 그러면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해서 이걸로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문제 안 넣고 문제 부모만 있다 그러잖아요. 전 딱 램보 교수가 문제 부모의 모습이 저 안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문제 부모, 미국에서는 문제 선생. 근데 직업은 MIT 수학과 교수. 그러니까요. 이게 조명한 학자. 그 자기가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사실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도 저렇게까지 욕망이 진짜 대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램보 교수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윌을 그래도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자기의 그 램보 교수의 친한 친구인 숀 그 교수에게 그 윌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윌, 그러니까 뭐 이 상담가 뭐 저 상담가 다 소개시켜 주지만 윌이 이게 오히려 이렇게 다 트러블이 돼버리잖아요. 윌이 이제 모든 상담가를 막 자극해가지고 상담이 다 이렇게 파토나고 막 이래버리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찾았던 그 이제 그 대안이 바로 숀 교수였던 것 같은데 이 또 숀 교수와 윌의 만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이 영화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나를 건들지 마. 사실 이게 윌의 주제가잖아요. 나를 건들지 마. 그런데 이제 그 윌을 건드려요, 이 숀 교수가.
마음을 이제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다른 상담가들이 포기해버리는 윌을 숀 교수가 계속 이제 마음의 문을 이제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숀 교수를 통해서 이제 윌의 어떤 그 굳게 닫혀 있고 잠겨 있었던 그 마음의 이제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윌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숀 교수를 찾아가서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좀 목장이 많이 생각났어요. 네, 목장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장에 가는 그 어떤 그 이렇게 남자 집사님 아니면 우리 청년. 그러니까 사고를 쳤어. 사고 쳤는 게 이제 부모님이 너 몇 번만 목장에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10번만 목장에 가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이혼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윌이 지금 사고를 쳐서 결국 이제 이 램보 교수가 숀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꼭 이제 목장에 데리고 가는 이 모습 같다. 몇 명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예, 예, 예. 아무튼 뭐 그랬는데 저는 혹시 뭐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서 혹시 두 분은 좀 이런 윌과 같은 뭐 이렇게 친구나 목원이나 주위 동료를 좀 본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윌과 같은 어떤 동료나 목원들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고슴도치 같고 나를 건드리고 나의 영린이나 상처를 오히려 또 자극하는 그런 어떤 지체들인데 혹시 뭐 우리 박 목사님은 저는 소극적인 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입이 된다라는 게 이런 모습도 사실 이입이 되는데 저는 친구들이 저한테 불만이 항상 혼자 논다는 게 제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들교회를 안 오고 이렇게 좀 구속사의 말씀을 몰랐으면 손 교수 좀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되게 왜 이렇게 자꾸 애를 건드리나 왜 이렇게 건드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영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쟤를 살려낼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윌의 그런 모습 제발 날 건드리지 마 그런 모습이 저는 그냥 저에게서 발견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윌과 같으니까 오히려 윌의 그 감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정정환 목사님도 한 윌 하시지 않나요? 저도 뭐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마. 짜증나 건드리지 마. 짜증 건드리지 마 이게. 오늘도 명언 하나 만드세요. 한 위를 하시죠. 한 윌 하세요. 저 사실 작은 윌이고요. 이분이 큰 윌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숀 교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타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게 윌인데 결국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가 다 변화되잖아요. 공동체 만나면서 변화되는데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참 이게 인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제 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제 모습이기도 했고요. 원래 근데 저는 사실은 어릴 땐 좀 약간 낯도 좀 많이 가리고 좀 온순한 편이었는데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제 확신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뾰족하게 변하기도 했고요. 또 윌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이 좀 심하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칠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압박에 눌려 있었던 거를 누군가한테 풀 때는 뭔가 이렇게 편하게 풀지 못하고 독설로 막 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너무너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똑같은 제 모습이나 뭐 혹은 윌 같은 모습을 본 친구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목사님 닮아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 보면 계속 눈으로 계속 주시하게 되잖아요. 저거 언제 한번 저거 그냥 나처럼 예수님도 만나야 되고 교회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사실 전하기 쉽지 않고 갈수록 내가 뭔가 좀 짜잔하고 보여주는 게 있었으면 내가 편하게 할 텐데 그것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숀처럼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그냥 같이 전달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뭔가 내가 그런 틈을 보다가 약간 오지랖으로 살짝 상처 건드리면 막 버럭 화를 내고 그럼 또 저는 또 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이런 진짜 윌 같은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창작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 상처가 많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창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시나리오 쓰다가 얘기 들어보면 이런 상처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부모가 뭐 아주 힘든 뭐 이렇게 좀 약간 유흥업에 종사하는데 두 분 다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서 집에 와서 막 있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얘기를 시나리오 쓰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저분 약간 이단 같다고 남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든지 저한테 막 화를 낸다든지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제 뭐 이랬었는데 진짜 윌 같은 경우를 진짜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죠. 그렇죠. 나도 내 안에도 윌과 같은 모습이 있는데 또 그 윌과 같은 또 지체들 만나면 또 싫어. 예, 또 목장에서 만나는 것도 힘들어. 저도 제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 그렇게 싫은 그 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싫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 들었던 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싫은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진짜 저 같은 사람 보면 진짜 싫어요. 아무튼 이런 윌이 이제 사실 이제 만남을 통해서 서서히 변해 가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다름 아닌 이제 숀 교수와의 이 만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상담가 뭐 심리 치료사 다 포기해 버린데 숀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윌이 변해 가는데,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윌이 숀 교수랑 첫 번째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윌의 그 모습이 딱 나타났잖아요. 근데 윌이 숀 교수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건드려 버리잖아요. 숀 교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내가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것,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윌이 그냥 뭐 거침없이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숀 교수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욱해가지고 또 윌의 멱살을 잡아버리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만남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그러지고 나서 또 숀 교수가 윌을 또 만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려운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멱살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안해하고 좀 쪽팔리고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또 만나기 또 너무 힘든 거잖아요. 예.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찾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찾아가는 윌도 그렇지만 그 찾아오는 그 윌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숀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만남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난 다음 두 번째 만남, 숀 교수와 그 윌의 두 번째 만남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다시 만난 이제 장면이거든요. 이제 윌이 두런두런 그냥 이야기를 해줘요. 숀이 자기 상처를 건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나는 이런 마음을 그 당시에 나는 이런 마음을 느꼈다. 진정한 상실감이 어떤 건지 넌 모른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런 멘트가 참 이렇게 감동적인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을 걸? 이렇게 묻죠. 저때 조금 처음이랑 다른 저런 표정이 보일 거예요. 예. 이 벤치가 나중에 명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오. 예. 근데 사실 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늘 관계 속에서 강하잖아요. 이렇게 자신감 넘치고. 근데 그 윌은 숀 교수는 그걸 바로 직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넌 굉장히 연약하다.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지만 너 참 이렇게 연약하다. 전 저 장면을 보면서 같은 남자면 콧날이 잘생겼다. 콧날이 내 코에 3배네요. 힘들게 살아. 성령의 깨달음 세 번째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죠. 네. 지난주부터 뭐 이렇게 치요. 늘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숀 교수가 이제 윌에게 막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서 숀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가르치기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릴 수 있는 질문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오픈하거든요. 숀 교수가. You don't want to do that, do you, sport? 저도 이 영화를 이제 우리들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다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놀라웠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목장의 원리가 이렇게 좋은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구나 이런 거에서.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만남에서 왜 숀 교수가 윌을 다시 만나게 됐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포기해버려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포기해버려도 되는데, 자기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목장에서 처음에 왔는데 그 세 가족이 막 이제 막 자기 이야기만 막 하다가 상처를 막 이렇게 날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가버려. 그럼 이제 목자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사실 들잖아요. 근데 숀 교수가 다시 두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된 그 마음이 저는 아마 그 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그 내면의 어린 아이가 숀 교수도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를 보면서 자기를 좀 많이 보게 됐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과거의 그 모습들, 자기도 어렸을 때 이제 학대당했던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했던 그런 경험들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또 그런 사명, 상처 입은 치유자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또 이렇게 그 쇼 교수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딱 그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제 우리들 교회 오기 전과 이전에 이 영화를 나눠서 봤을 때 딱 처음에는 윌에 집중해가지고 저를 투영해가지고 자꾸 그 상처 때문에 저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딱 보니까 이제 쇼의 마음이 뭔지 말씀 듣고 난 이후에는 너무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아 나도 저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내가 그거를 뭔가 최소한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전해서 내가 네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게 이제 이후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쇼 교수 입장에서 우리가 또 얘기는 했지만 윌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이 날 또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좀 충격인 거죠. 네. 이전까지 그 치료사들은 그냥 떠나가 버렸는데 못하겠다 했는데 날 또 만나겠다고 하는 데서 윌이 약간 어떤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에 새 가족이 왔는데 자기 막 상처나 이런 거 다 쏟아놨어. 그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갔어. 근데 이걸 근데도 이제 목원들이 다 받아주고 다 이게 또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또 해. 근데 이 새 가족이 집에 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좀 신기하다. 나를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받아주는 곳이 있네. 이제 이런 생각에 호기심이 들고 또 그러면서 또 목장에 발걸음이 가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쇼니 또 윌을 또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저는 이 만남이 정말 이렇게 목장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쇼 교수는 윌을 그냥 단순히 내담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윌의 말버스로 그냥 후배로 편하게 자기 이야기하고 먼저 쇼 교수가 자기를 스스로 개방을 해요. 오픈하죠. 오픈하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두런두런 그냥 이렇게 자기 힘든 것들도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윌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 뭐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윌이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막 표현하고 했을 때 이제 쇼니 그것들을 그냥 고스란히 자기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 나는 그냥 화가 난다는 것도 고스란히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고통들이나 고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뭐 맞았던 것들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이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줬을 때 윌이 그것에 좀 이렇게 좀 색다르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동안에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거짓의 감정 이런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가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도 이런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었던 것이 잘 얘기해 주었던 이렇게 단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쇼 교수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기보다도 일단 그 윌의 어떤 말도 잘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경청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상담가와의 어떤 이렇게 차이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툭툭툭툭 이제 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 이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넌 너 자신을 정말 몰라. 그리고 이제 네 자신이 누군지 말해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는 부정적이야. 이런 식으로는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막 던져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윌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쇼 교수가 던지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말들이 윌의 마음에 계속 이제 조금씩 이제 두드리는 그런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목자가 아니면 목원들 새 가족이 왔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함께 또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서 또 조금씩 이제 객관적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해주고 권면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목장 이야기도 했는데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좀 두 분 어떠셨어요? 뭐 있죠. 네, 있었고요. 좀 작년부 와서 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고요. 청년부 때 이제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공감을 해주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는 좀 내가 뭔가 딱 처방을 확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확 나갔던 말에 상대가 상처를 받고 막 버럭하면 난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꽤 오랜 시간을 저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고민했던 적도 있고 사실 그런 적도 있죠. 네. 목사님은 뭐? 저도 이제 청년 산부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나 지금 또 작년 뭐 병원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윌이 굉장히 심하게 아픈 친구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좀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힘든 사람일수록 좋은 말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힘든 사람일수록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같이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좋은 언어 그게 아니라 막 뭐 그렇다고 막 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도 갑자기 억양이 막 올라가게 되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씨름을 서로 막 그 씨름을 하고 막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서로 같이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오피셜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다면 힘든 사람일수록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막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윌이 숀 교수를 만났다 이 관점도 있지만 숀 교수에게 있어서도 윌과 그 만남은 굉장히 숀에게 있어서는 또 축복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윌도 축복이었지만 또 이 윌 같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만난 숀 교수도 굉장히 자기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이렇게 기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윌이 변하는 모습을 숀 교수가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보람 있는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되게 귀한 만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목장에서 모은 지체들과의 그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던 그 어떤 그 윌과 같은 지체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다 그러지만 또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목사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긴장하게 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만남이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영화가 이렇게 이제 숀 교수와 윌과의 그 만남을 가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 또 램보 교수와 숀 교수의 어떻게 뭐 언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아까도 우리가 이렇게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숀 교수가 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지만 또 이렇게 램보 교수가 윌을 바라보는 생각 서로 다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격하게 언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boy has that gift. He just hasn't got the direction, but we can give that to him. 재능 열받는 예, We gotta give this kid. 램보 교수가 이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 많이 보는 부모님들. Twisting my mustache and hatching a plan to ruin. 나도 걔를 잘 키우고 싶단 말이야, 뭐 이제 그런 거죠. I was 18 and it still took me over 20 years to do something worthy of a fieldsman. 반면에 이제 숀 교수 그런 말을 하죠. 정말 걔가 원하는 걸 뭔지 너는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t's above personal rivalry. Wait a minute, Jerry. Let's talk about the boy. 사실 엄밀히 말하면 두 사람도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인생에 있어서 저런 자기가 원했던 성공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He's a good kid, and I won't see you fuck him up. 그 애는 좋은 애야. 그 애를 이렇게 몰아두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방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숀 교수가 격해졌네. I am what I am today because 예, 이거를 이제 윌이 목격을 합니다. you get that?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저런 언쟁하는 모습을 윌이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렇게 누가 정말 윌을 위하는 건지, 이렇게 관객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되죠. 실제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사람이 윌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램보 교수와 같이 그를 대하거나 이걸 사랑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또 그를 이렇게 누르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방식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사실 이 제목이 굿윌 헌팅이잖아요. 굿윌 헌팅 이제
윌 헌팅이라는 그 이름 앞에 이제 굿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영상 클립에서도 봤다시피 그숀 교수가 그런 말 하거든요. 그 애는 좋은 아이야.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숀 교수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윌은 나쁜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숀 교수는 좋은 아이야. 이렇게 나쁜 아이라고 이미 딱 낙인 찍지 않거든요. 다만 그 아이의 어린 시절 환경이 힘들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숀 교수는 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 시선들. 혹시 두 분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맺어가는 나의 방식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나의 방식이 좀 숀 교수와 같은 건지 아니면 좀 램보 교수와 같은 모습 없는지 좀 그런 부분들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좀 두 분 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까지도 램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내가 그냥 좀 더 이렇게 저보다도 좀 뭔가 사회에서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 말로는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야. 나는 예수님 믿게 돼서 우리들 교회 와서 램보에서 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네. 당연합니다. 그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램보 교수 같은 입장에서 그런 태도로 사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으로 지금 현재는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교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저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그냥 지켜봐주고 들어봐주고 이러기가.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자꾸 이제 내가 그런 직업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정답을 들이대고 싶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고난이 제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가족이라든가 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같이 눈물도 나고 이랬던 반면에 뭐 요거 조금 제가 그냥 가족도 좀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이러고 이제 그냥 살만 하니까 자꾸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 사람을 교정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램보의 모습으로 자꾸 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램보 교수 같은 모습이 또 우리 내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좀 초창기에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어제도 상담했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 초창기에 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좀 이제 말씀이 잘 들리는 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을 쭉 하는데 어떤 청년이 그 자기가 이제 고질적인 안 되어지는 그 문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공감하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쭉 듣다가 그 청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전 그걸 할 힘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 무심결로 왜 안 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저는 그걸 할 힘이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할 힘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이 좀 이렇게 상담이 멈춰졌던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청년의 말도 참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지체의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상담이 안 되는구나. 그때 계기를 좀 제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안에 그런 램보 교수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또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저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윌이 이제 또 이렇게 숀을 만나서 이제 점점 이제 변해 가잖아요. 숀 교수는 반면에 또 윌을 기다려 주잖아요. 윌을 기다려주고 또 지지해주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변해 가는데, 근데 이제 이 성인아이와 같은 고슴도치 같은 이 윌이 숀 교수를 만나면서 가장 이제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숀 교수를 만났고 이제 윌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학대. Why the wrench? Just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자기 disorder? Is it all 하던 that 학대 stuff? 이야기를 쭉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시온 교수가 Fear of 듣습니다. abandonment. 근데 어떻게 보면 Is that 자기를 why, 정말 이제 가장 연약한 아픈 치부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걸 이제 쇼에게 얘기를 하죠. No. Hey, Will. 그러면서 이제 윌 교수가 쇼 교수가 다가가서 You see this? 지금까지 했던 상담 Holy shit.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은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주옥 같은 명대사가 나오죠.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네. 네 It's 잘못. not your fault. 저 대사를 7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 보니까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윌이 지금 눈을 쳐다보질 못하다가 지금 이제 화가 나서 지금 시온 교수를 쳐다보거든요. I know. 자기도 안다.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Right? It's not your fault. 또 다시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 자기 감정을 직면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It's not your fault. 보고 싶지 않은 자기 감정을 이제 지금 직면하기 싫어서 지금 이제 반항하는 거죠.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이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그리고 이제 안아주죠. So sorry. Fuck them, okay? 그러니까 윌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 쇼 교수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안다, 나도 안다, 그만해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들을 이렇게 직면하기 싫어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제 윌의 이렇게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점점 계속 그 쇼 교수가 네 잘못이 아니라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주니까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데, 저는 저 영화 보면서 그 윌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마디를 윌에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정죄심, 정죄감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눌렸던 그 감정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방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윌이 어릴 때 그 양부로부터 이제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면서 이제 윌의 감정은 그랬겠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나를 구타한다, 힘들게 한다. 그런 정죄감을 가지게 됐었고 그 정죄감의 이면에는 수치심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가해하는, 그러니까 그 저변에는 아마 수치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쇼 교수가 했던 그 네 잘못이 아니라는 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가 자신의 정죄감과 그 수치심에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세요? 이런 말들을 혹시 좀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잘못이 아니야. 생각이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나도 40살이 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들어봤다는 기억이 안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우리들 교회에 와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도 이제 이 장면 보니까 되게 갑자기 뭐 이렇게 녹화 중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확 또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저희 그 어떤 그 가정 환경이라든지 혹은 제가 살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뭐 관계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무언가 틀어지고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거는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학하고 자기 탓을 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목사님이 딱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제가 진짜 처음 은혜를 우리들 교회 와서 처음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진짜 눈물이 많이 났고 그리고 내가 네가 살아왔던 그거를 뭔지 안다라고 해주시는 그 말이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목장에 왔을 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특히나 작년부 목장에 왔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양육받을 때 저희 이게 어떤 모 전도사님, 어떤 모 재밌는 전도사님에게도 제가 막 탓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아니 그건 네 잘못이 아니잖아 이러고 이제 확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아 진짜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았던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매번 제가 그 느꼈던 내가 평생 잘못해왔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죄책감, 죄의식에서 아 내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점점점 벗어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제감에서부터 자유케 했던 저 한마디 어떻게 보면 이제 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어 기제의 어떤 빗장을 완전히 풀어 해제한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어 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사와 어떻게 보면 공격인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서 공격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 투사와 그 공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네 잘못이 아니라는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윌에게 이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번이라는 그 반복이 예. 얼마나 그 윌의 그 방어 기제가 단단하고 두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 와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 탓이 아니야 이제 이런 말들을 듣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신반의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공로주의적인 생각들, 자기의, 자기 열심, 율법적인 생각들이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야 이건 내 탓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정죄감을 가질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내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를 어떤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방어 기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장 해제하게 되는 그런 때가 또 우리에게 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처음 도입부 장면에 윌이 이제 책을 읽고 있는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책들은 쌓여 있지만 가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트리스 하나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안의 관계를 맺어오는 방식들, 그러니까 다 일회성이고 나의 진심을 보여주기 싫어서 맺어왔던 모든 관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입부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소유된 것도 남겨놓지 않고 텅 비워진 곳에서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척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떠날 용기조차도 없고 그렇지만 마음은 떠나고 싶고 늘 그래왔던 윌에게 어쩌면 진정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아픔에서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또 션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션과 윌이 이렇게 포옹을 하잖아요. 이게 션의 그 션 교수의 이 품에 이렇게 윌이 딱 안기면서 아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것이 이제 윌에게서는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윌에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있고 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장이고 공동체이고 바로 예수님의 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엔딩으로 이제 가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사실 좀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윌이 마지막에 이제 그 램보 교수가 추천해준 좋은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면접을 이제 갈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복선이 깔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회사에 가지 않고 결국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버리거든요. 사실 이제 또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우리가 좀 스킵하고 갔지만 사실 이제 윌이 여자친구랑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의 만남, 교제를 하면서 더 가까워지기 전에 스스로 관계 단절을 해버리고 회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나 자신을 네가 더 알면 알수록 넌 날 실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나도 너에 대해서 실망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관계 단절을 확 해버리고 피해버리는데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여자친구가 이제 그 스카일라가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스카일라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제 그 모습으로 이제 이 엔딩이 이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저 좋은 그 면접 기회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회사로 면접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어떻게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자면 이제 주인공에게 가장 큰 딜레마를 던져주는 장면이 저는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것과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그 경중이 없는 둘 다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할 때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쪽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절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하게 된다라고 이제 작법서에는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윌한테는 그럴 만한 두 가지의 어떤 것도 더 크고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윌한테 여기서는 자기의 어떤 일적 성취가 더 우선이냐 아니면 진짜로 어떤 관계를 내가 내 어떤 모자란 부분들을 솔직하게 다 오픈하더라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윌이 이제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엄청난 성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 형제들이 막 천재니까 뭐 10명인가요? 10명 정도 되는 이름들을 자기가 즉흥적으로 말했지만 쭉 다시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다 가리고 살았던 어떻게 보면 진짜 거짓의 사람이었던 윌이 진심으로 자신의 가장 모자란 부분들을 이제 드러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는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숀을 만나서 상담받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거 화해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 그 적용이네요. 일종의 적용이네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적용인데 네. 적용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듣는 게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적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 윌이 하기 싫은 게 뭘까? 그러면 아마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친구는 사실은 어느 회사도 또 다음에 찬스가 있을 거고 그걸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보다는 그 자기의 그 두려움으로 떠나보냈던 여자친구 앞에 선다는 게 두렵고 하기 싫은 적용이었을 텐데 그 적용을 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여자친구 만나는 게 사실 좀 두렵잖아요. 자기가 찾잖아. 자기가 찾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제 하기 힘든 적용을 사실 이제 미리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가 사실 끝나는데 이 영화를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영화가 이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윌이 이제 숀과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이제 눈물도 흘리고 치유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이 보면서 아까도 뭐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 질문하셨던 질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윌과 같은 모습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도 그 초등학교 그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제가 이게 한 친구한테 저의 어떤 그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저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의 그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 얼굴이 빨개지면서 지금도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가졌던 그 생각은 내가 괜히 얘기했다. 내가 말한 게 내 탓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면서 수치심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저의 어떤 그 좋은 감정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하면 이것이 또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또 이것이 또 내 스스로에 대한 나중에 정죄감이나 수치심이 또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지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도 공동체에 와서 느끼는 것은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받아주고 또 품에 안아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시선 또 그런 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나의 큰 위안이 되는지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복이죠. 그렇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만. 그걸 말하지 못해서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그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저는 사실 가정에 그렇게 큰 이렇게 다툼도 없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라왔는데도 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공동체와 이런 말을 해주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서 겉으로는 아닌 걸 같지만 참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보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해드릴게요.
It's not your fault.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오늘 두셨네. 이 말만 들어도 그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러게. 이 한마디 말. 네, 진짜 이 한마디 말.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길 품이 있고 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또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이런 정죄감에 눌리지 않고 이렇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 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만남이라는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도 느껴진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느껴진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쇼 교수가 윌에게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쇼 교수 또한 윌의 그 과정들을 다 거쳤고 또 윌과 같은 그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시선, 사랑, 그 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다 또한 이쇼 교수처럼 누군가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의 별점과 한 줄 저도 평도 해주셔야 저도 돼요. 이제 별점과 한 줄 평을 해야 되겠죠. 저도 별 4개 반, 별 4개 반을. 단기하고 많으시죠. 뭐 너무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리고 제 한 줄 평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도 안길 품은 있다. 치유는 그 품에 안기는 여정. 아멘. 그렇게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갑자기 영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 품에 우리가 많이 자주 안겼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또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과 함께 또 이렇게 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찬양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내 이름 아시죠?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고 사실은 이제 번안곡인데 He Knows My Name이라고 타미 워커가 지은 찬양인데요. 그냥 이 찬양이 오히려 이 영화에 흐르고 있는 OST보다 더 이 영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꼭 한 번씩 보신다면 이 찬양이 절로 이렇게 흥얼거려질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진짜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너무 이 가사가 진짜 이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토미 워커도 그 실제로 이렇게 한 선교지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이 노래를 불러주고 이 아이를 선교지에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힘든 아이를 이렇게 품에 꼭 안아주는 제가 그런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안겨야 될 품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and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Let's all sing. I have a Father. The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ll never
all those tears that fall, and He'll hear you when you call.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